약 2000년 전 김해일대는 해상무역을 중심으로 성장했던 금관국의 중심이었습니다. 현재까지도 고대 도시의 흔적이 남아있는 김해는 유네스코에서 가야고 분군의 등재를 권고하면서 세계적인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삼국유사 중 가락국기에는 금관가야의 시조인 김수로왕의 탄생 신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9명의 족장이었던 구가는 300여 명을 거느리면서 직접 신의 목소리를 듣게 되었고 신의 요청에 따라 구간이 응답하면서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나타난 황금알 6개가 사내아이로 변했고 가장 첫 번째로 나타난 사내아이의 이름을 수로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기원 후 41년 수로는 금관국의 왕이 되었고 즉위 2년 후인 43년 궁궐을 건설하면서 도성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48년 아유타국 출신의 허왕옥이 김해 앞바다에 나타났습니다. 수로왕은 허왕옥을 왕으로 맞이했고 10명의 아들을 두게 되었습니다. 이들 중 맏아들은 김씨를 이어받았으며 둘째와 셋째는 허씨를 이어받았으며 나머지 아들들은 승려가 되었습니다. 허왕옥의 출신지와 경로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아유타와 비슷한 이름을 찾으며 인도 북부 아요디아에서 왔다고 추정했었습니다. 하지만 기원 후 40년경 인도의 북부는 마우리아 왕조가 분열하면서 쿠샨 왕조가 들어섰던 시기이며 단순히 이름으로만 추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DNA 검사 기술이 발달하면서 대성동 고분군과 예안리 고분군의 유골을 분석했고 7개의 미토콘드리아 중 6개가 인도 남부 타밀족의 하플로 그룹과 일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원전 40년경 사타바하나 제국 남쪽에는 타밀족이 건설한 해상왕국 촐라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촐라 왕조는 기원전 3세기부터 기원 후 3세기까지 인도 남부를 통치하던 왕국이었습니다. 해상무역이 산업의 중심이었던 촐라인들은 항해에 뛰어났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허왕옥은 어떠한 이유로 동쪽을 향해 기나긴 여정을 떠났고 연안을 따라 항해한 뒤 김해 앞바다에 정착했습니다. 원삼국 시대의 김해 평야는 모두 바다로 들어찬 지형이었습니다. 한박산과 이모산 남쪽과 김해 경전철이 지나는 구간은 모두 해안으로 구성된 공간이었습니다. 객사가 있던 공간은 후기 금관국의 궁궐터 또는 파사석탑이 있었으므로 수로왕비의 궁궐터로 추정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봉황동 일대를 왕궁터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북쪽으로 수로왕릉과 대성동 고분군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수로왕 신화의 공간인 구지봉은 북쪽 끝에 자리 잡고 있으며 인근에 수로왕비릉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허왕옥이 가져왔다는 파사석탑이 남아있는데 원래 한반도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성분의 사암으로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당시 도시의 구체적인 형태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초기 금관국은 해상무역을 중심으로 성장했던 고대 도시국가에서 출발했을 것입니다. 왕궁과 도시들이 바다를 향해 배치되어 있고 고분들은 산지와 가까운 공간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철이 많이 생산되는 해양의 길목이자 낙동강 수온을 통해 내륙에 자리했던 도시국가들과 연계할 수 있는 공간은 약 400년 동안 지역의 맹주로서 입지를 만들어주기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가락국은 거대한 중앙집권 체제로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해안이 점차 퇴적하면서 항구의 기능을 점점 상실하기 시작했고 국가의 경제가 점점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울산을 기점으로 새로운 해양무역을 펼치던 사로국이 급격히 성장하기 시작했고 낙동강의 영역이 사로국에 의해 잠식되기 시작했습니다. 금관국은 외와 연합하고 백제의 도움을 받아 위기를 극복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광개토대왕이 이끄는 구원군에 의해 패배하게 되면서 몰락의 길을 걷게 되었고 금관국은 신라에 편입되었습니다. 나당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인 680년 문무왕에 의해 옛 금관국에 소경이 설치되었습니다. 외국의 침략을 대비한 공간인 분산성이 이 시기에 건설되었고
금관소경은 퇴적된 지형을 활용하면서 신도시를 확장시켰습니다. 서라벌에 도입한 도시계획 체계인 박리체계를 활용하여 계획한 것으로 보입니다. 약 150m가 기본이 되며 동서구방 남북구방으로 이루어진 도시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곳 81칸 안에 고읍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고읍성은 백운대고분군과 해반천, 봉황동 유적과 남산공원 일대를 지나는 거대한 규모로 건설되었습니다. 신라조정은 금관국의 왕족들에게 김씨의 성을 하사했습니다. 가야왕족의 후손들은 서라벌로 이주하기도 했으나 대체로 김해에 남아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신라는 그들을 배려하는 정책을 많이 펼쳤는데 금관소경의 박리체계 또한 수로왕릉, 대성동 고분군, 봉황대 등을 관리할 수 있도록 유기적인 체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신라의 금관소경은 과거 금관국의 도성구조를 이어받으며 새로운 도시계획 체계를 받아들이는 구조였습니다. 경덕왕 시기에 이르자 한화정책에 의해 많은 지명이 변경되었는데 금관소경은 김해경으로 바뀌면서 김해라는 이름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려시대에 이르고 정치의 중심지에서 멀어지기 시작하자 도시는 점차 쇠퇴하기 시작했습니다. 신라가 멸망한 이후에도 강등과 승격을 지속하며 명맥을 유지하기도 했으나 고려 말 왜구의 극심한 침입으로 인해 김해는 국경과 맞닿은 군사거점으로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조선왕조가 들어선 이후 왜구의 침입에 대비하는 읍성을 대대적으로 건설하기 시작했는데 김해읍성 또한 세종 16년에 완성되었습니다. 신라의 전성기 대비 도시가 많이 축소된 모습이었기에 김해읍성도 고읍성보다 작은 규모로 건설되었습니다. 금관국의 행정 중심이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공간은 신라와 고려시대를 거쳐 관아와 객사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객사는 연자루와 함어정이 함께 있었던 규모가 큰 공간이었습니다. 동서남북 4개의 물루가 모두 직선 가로로 연결되어 있었으며 비록 축소되었지만 도읍으로서 다른 읍성들에 비해 큰 규모를 가진 공간이었습니다. 김해읍성 또한 임진왜란의 시련을 겪었습니다. 김해부사 서예원이 도주하자 김득기, 송빈, 이대영, 류식이 의병을 조직하며 항전하였으나 순국하고 김해읍성은 함락되었습니다. 이들의 위패를 모신 사충단은 1871년 객사 후원에 건설되었으나 현대에 이르러 지금의 위치로 옮겨졌습니다. 김해읍성은 결국 1910년에 이르러 일본에 의해 철거되었습니다. 도시를 정비한다는 명목이었으나 김해는 일본의 거점 도시가 되지 않았기에 근대 도시로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김해가 성장하게 된 것은 전후 경제개발 시기 이후이며 부산의 배후 도시가 되면서 도시개발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2023년 5월 가야고분군이 유네스코 자문기구에서 등재 권고 판단이 내려지면서 금관국의 고대 도시는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일곱 개의 가야고분군 중 김해에서는 대성동 고분군이 포함되었습니다. 외형은 단순히 고분군 7개가 모인 연속유산이나 이들은 제각각 위치에 있던 가야의 국가를 보여주는 공간입니다. 그동안 가야는 주목받지 못한 국가였습니다. 그러나 주변과 어울리면서 수평적인 연맹체를 구성했었던 독특한 역사를 만들어낸 공간이기도 합니다. 또한 수로를 통해 서로와 교류하는 한편 해양으로 나아가는 거점을 건설하기도 했습니다. 금관국의 도시가 있던 공간은 현재까지도 그 흔적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해양을 통해 비현실적인 만남을 이뤘던 공간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대도시의 배후 도시로만 인식되고 있는 김해는 고대 세계사의 한 축으로서 서서히 인정받고 있는 가야의 중심이었습니다. 단순히 세계유산으로만 등재하는 것이 아닌 고대 도시의 흔적을 잇고 지역의 고유 특성을 연계하며 도시문화를 연결하는 일, 고대와 현재의 공간의 맥락을 이으며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문화를 강하게 하는 또 다른 힘일 것입니다.